예, 이번 추석 연휴 귀성길 대신 도심 명소를 찾은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K-팝 데모넌터스, 이른바 캐대언 열풍으로 K-컬처의 인기가 명절에도 이어졌는데요.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추석 연휴 귀성길 대신 이 도심 속의 문화를 찾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 변화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추석에 예. 여러 가지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성묘도 하시고 이제 제례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비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원래 가족을 위한 것이 추석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추석은 결국 가족의 어떤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추석 때문에 사실은 좀 사이도 나빠지고 심지어는 이혼율도 높아진다라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결국 조상님도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묘도 지내고 차례로 지내는 쪽도 있고 또 이렇게 그것을 좀 넘어서서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이번에는 안 지낼 거야. 가족 여행 가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를 잘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좀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문화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화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K-팝, 그리고 캐대헌이 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캐대헌의 인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련해서 굿즈를 내놓았고 또 이 굿즈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런 열기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캐대언 때문에 네. 넷플릭스가 굉장히 웃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웃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미처 넷플릭스가 굿즈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팬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기존에 있었던 굿즈, 까치와 호랑이를 구입하게 되면서 그전에는 한 달에 몇 개 구입하지 않았었는데 한 달에 뭐 5만 6천 개 이상 예. 판매가 되고 10차까지도 다 완판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민화 속에 나오는 까치와 호랑이 같은 경우는 뭐 그전에는 선물로 줘도 이걸 왜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캐대언 때문에 오히려 구하지 못해가지고 심지어 예. 구한 분들은 굉장히 자랑을 하는 이런 뻐기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거든요. 어느 때보다 지금 국립중앙관을 포함해서 자랑스럽게 이제 전통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기회가 이렇게 우리 K 콘텐츠, K 스타일 때문에 이루어지는 추석이 됐다라고 요약할 수 있고 어느 때보다도 지금 외국인들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이냐 여기 이제 안국동에도 정말 외국인들 많거든요. 예. 같이 한복도 입는 모습들. 한편 거꾸로 저는 생각했을 때 저도 한복을 입은 지가 꽤 됐는데 같이 한복 입고 어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번 추석은 흥겹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그 까치 호랑이는 거래 건수가 350% 넘게 늘어났고 뭐 국립중앙박물관의 그 키워드 자체는 1000%나 급증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인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이렇게 되면 이 K컬처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또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캐대헌, 예. K-팝 데모넌터스가 외국에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IP, 지적재산권도 외국에 있는 건데 우리 거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일부에서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이 K컬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해 주었던 것이고 무엇보다도 파생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얼마 전에 여의도의 미국의 컨설팅 기업에서 포상 휴가를 왔거든요. 3천 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쓰고 가는 예상액이 거의 130억에 이를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게 되고 예. 그러면은 우리 전통 문화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품을 소비하게 되니까 결국 우리 여러 가지로 생태계 확장 차원에서 봤을 때 뭐 국가적으로도 또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한테도 굉장히 크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외연이 확장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도 K 콘텐츠 많이 수출하고 있지만 예. 전 세계적인 시장에서는 열세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함께 아파트를 부르게 되면서 훨씬 더 많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 있어서는 연합을 하고 소통을 하고 콜라보를 하면서 계속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캐대언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캐대언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요. 에버랜드에서도 이 캐대언 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마련돼서 관광객들이 꽤나 많이 다녀갔다고 하고 심지어는 외국에서는 이 캐대언에 나온 컵라면을 네. 먹어서 이 화상주의보라는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캐대언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의 어떤 지적 자산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파크에서도 이 테마파크 존이 생겨서 거기에 이제 캐대언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존이 생기게 되니까 네. 많은 분들이 또 방문하게 되고 여기를 방문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고 외국인들도 당연히 방문하죠.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을 때도 오징어 게임 그거 참여하려고 국내에 많이 참여를 예.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강라면을 포함을 해가지고 컵라면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컵라면 한번 먹어보겠다는 것이 소원이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캐대언에서는 김밥 한 줄을 썰지 않고 통째로 먹는 장면이 예, 나오는데 맞아요. 그거를 이제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 목이 메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안전사고 주의해야 되는데 그만큼 지금 캐대언에 나온 여러 가지 이 체험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 혹은 팬들이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캐대언의 인기에 더해서 전통과 현대, 젊은 세대를 새롭게 결합한 그런 문화들도 굉장히 열풍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한복을 일상 패션처럼 입는다거나 아니면 이 김치와 같은 것들도 글로벌 레스토랑에서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전통과 현대 결합도 의미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분식을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도록 식당을 마련했어요. 우리는 분식하면 이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까지 높이 평가해가지고 비싼 가격에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고 특히 김치 같은 경우는 할리우드 스타들이 건강식으로 이렇게 이제 높이 격상을 시키면서 자기 SNS에다가 올리게 되면서 더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국악 같은 경우도 재발견을 해가지고 오히려 국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심지어는 인도의 최고 대학에서는 한국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고 예. 또 최근에는 이 캐대언 때문에 일제가 우리나라 호랑이를 굉장히 멸종시킨 그런 사례를 발굴을 해가지고 세계인들한테 알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역사까지도 지금 외교인들이 관심이 있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K 콘텐츠, 그러니까 K-팝에서 시작되었던 그런 흐름들이 이제는 K-푸드, K-패션, 그리고 K-음악을 넘어서 가지고 역사와 전통, 철학까지도 지금 외국인들이 관심이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뭐 그 돈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지금 예. 한국을 알리고 있고 공유하고 있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K 콘텐츠로 인해서 이렇게 선순환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K 푸드도 현재 세계 식품 박람회 아누가의 메인 파트너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K 푸드를 또 널리 알릴 예정인데 이런 시도들이 모여져서 이 K 컬처라는 이런 상징을 더 다양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누가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에서 매년 2년마다 열리는 세계적인 식품 박람회거든요. 그런데 B2B, 그러니까 기업 간의 거래를 하는 식품들을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건데 예. 중요한 건 이렇게 전통 식품 혹은 K푸드라고 해서 우리 한식에만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세계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라면도 결국에는 식품 회사에서 만드는 거고 예. 또 요즘에 만두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예. 이 해외에서 질투하는 국가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스낵 같은 경우에도 과자도 지금 매우 인기가 이제 많은 상황이고 심지어는 K 소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고추장을 포함한 다양한 소스들도 해외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게 다 우리 기업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K 콘텐츠, K팝, K 드라마들이 이렇게 K 브랜드를 확장시켜 놓으면 연달아서 K 푸드 그리고 우리 음식을 만드는 기업들도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고 이번에 주빈국이기 때문에 우리 K 푸드를 만드는 기업들도 지금 엄청나게 수익을 얻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앞서서 말씀드린 파생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예측이 안 되는 그런 K 콘텐츠의 이제 활약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평론가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저도 되게 자랑스러워지는 그런 기분이 들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K컬처에 대한 확장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K컬처의 확장을
어떻게 더 지속할 수 있겠느냐 이런 네. 것들도 또 문제로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예전에 이제 발터 베냐민이 기술복제 시대에 아우라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립중앙박물관에 방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19에 굉장히 중요해졌던 것이 그 진품에 대한 원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전에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뻗어 나갔을 때 세계적 인기가 있으니까 결국엔 국기원을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외연이 확장될수록 우리 안에 진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의 어떤 문화의 본질적인 측면을 잘 정리해 놓으면 결국 외국인들은 한국에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실을 차근차근 다지고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해외에 지금 제안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받아들일 준비가 외국인들한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기획하고 제조하고 창작하면서 외연과 내연의 그런 어떤 콜라보 확장성을 좀 기하는 그런 방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K컬처의 인기가 날로 갈수록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